갈래복합이고요. 갈래복합은 우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문제 지금 여러분들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위주로 쭉 풀어나갈 거고요. 갈래복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는 작품으로 먼저 소거해 나가면서 가면 되는데, 자, 먼저 우리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곡목설이에요. 고전수필에서 잘 알아둬야 돼. 고전수필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 체험. 전반부는 무조건 일상적 체험을 이야기해요. 전반부. 전반부는 일상적 체험을 소재로 하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자, 후반부에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두 가지죠. 개인적 깨달음이나 오어, 무슨 뭐 정서 표출, 감상을 이야기하면 무슨 기가 되고요. 무슨 기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제안이나 이렇게 하세요. 제안이나 혹은 현실 비판이 되면 요거는 무슨 분필 왜 이렇게 많이 부러지지? 무슨 설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곡목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곡목설은 그러니까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나무는 굽어진 나무와 그 다음에 뭐예요? 꼿꼿이 고든 나무가 섞여 있어. 됐어? 그런데 인간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구분나무 오래 가지 못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구분나무들이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그러니까 간신배들이 계속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1번 한번 가볼게요. 가다에 대한 공통점 적절한 건 나와 있었는데, 나다는 고공가죠. 우리 고공이 뭐야? 머슴이죠. 그래서 머슴이 이때 머슴은 바로 임진왜란 후기 뭐가 되는 거? 임진왜란 뒤에 그 조선의 신하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임금님한테 충성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4번. 2번 별표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의 장생과 나의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장생은 나무가 뭐예요? 둘 사이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무와 사람을, 인간을 대조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죠. 그런데 3번 선택지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둘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인간을 어떻게 돼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조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가다에 대한 이형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답은 요거 4번이 되겠습니다. 왜? 화자가 달라. 나에서 화자는 뭐예요? 상머슴이에요. 상머슴이 다른 머슴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는 뭐가 돼? 고공탑 주인가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인이 고공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자가 겹치죠. 그치?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공감의 확대 뭐 이런 소리들 틀렸죠. 질책하고 있기도 하고요. 질책하고 있습니다. 4번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답은 몇 번? 2번이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머슴들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슴들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머슴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적어놔. 머슴들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머슴들 간의 갈등. 머슴들 간의 갈등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자, 고산구곡가 별표 이렇게 쳐놓읍시다. 고산구곡가는요. 뭐하고 같이 다니냐면 이황의 도산12곡. 이황의 도산12곡하고 같이 다녀. 오케이? 그런데 고산구곡가는 보다 한자어가 많이 쓰였고요. 그치? 내용이 불분명해. 그런데 도산12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말 위주 표현입니다. 이거 좀 정리할까? 자, 봅시다. 그러면
봐. 고산구곡과 고산 12곡인데 고산구곡과는 어떻게 돼요? 한자 위주입니다. 한자어 위주고 그 다음에 자연친화와 학문의 정진이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 그런데 그치 이거 도산 12곡은 우리말 위주고요. 얘가 나뉘어져 있어. 내용상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연친화는 전 6곡 1수부터 6수까지 해서 언지라고 해서 한자로 쓸 필요 없이 쓸까? 언지라고 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학문의 정지는 후 6곡 그러니까 7수부터 12수까지 해서 언학이라고 해서 구성상으로도 얘는 깔끔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산구곡과 그래서 나머지는 뭐 고산구곡담에 가서 얼마든지 그치, 재밌게 지내는 이가 재밌게 지내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좀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좀 봅시다. 3수에다가 형광펜으로 네모치고 10수에다가 형광펜으로 네모쳐 봅시다. 3수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곡은 어디냐? 화암에 봄이 다 늦어가는구나. 여기 좀 봐봐. 3수. 벽파. 푸른 시냇물에 꽃을 띄워서 들판으로 보낸다. 됐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도연명 도화원기. 도화원기에 보면 그치 도연명이 어떻게 됐어요? 한겨울에 길을 걷고 있는데 시냇물이 얼지도 않고 막 흘러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복숭아꽃이 따라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타고 올라가니까 무릉도원을 발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이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무릉도원이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종장에다 형광판을 비춰봐. 사람이 승지,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곳이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모르니 알게 안 들었더니 이렇게 해서 자기가 혼자 안 놀고 이 아름다운 곳을 모든 사람한테 다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괜찮아. 알겠어? 그런데 이거 이면적으로는 여기 승지가 바로 뭐냐면 진리의 세계예요. 학문의 세계. 사람이 학문을 여기서 사람들이랑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학문의 기쁨을 잘 모르니 내가 알게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다시 10수 가봅시다. 구곡은 어디냐? 문산에 해가 저무는구나. 그런데 기암괴석 너무 아름다운 그치 놀라운 이상하게 생긴 바위들이 눈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암괴석은 실은 뭐가 돼? 우리가 아직 탐구하지 않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표면적으로 아름다운 돌덩어리들을 이야기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진리죠. 그러면 공부를 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유인에다 밑줄쳐. 이 유인은 표면적으로는 관광객을 의미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학자를 말합니다. 학자들은 공부해보지도 않고도 볼 것 없다고 그치 해댄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요즘 선비들의 학문적 자세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실록, 새로 푸르러졌다는 거니까 봄이죠. 봄을 예찬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 한번 가볼게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그러면 얘는 이거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봄이 오면 내가 내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 그치? 놀러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번의 답은 3번. 6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의 화자는 완전 자연 친화, 그쵸?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죠.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세속을 입고 아름다움에 빠져 있네요. 따라서 뭐가 돼? 자연에 몰입이 되는 거니까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그렇지만 엄청 대단한 말인 것 같지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답은 4번이죠. 기암괴석은 화자의 모습이 아니라 뭐가 돼?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 야, 지금 제가 각각의 선지를 다 꼼꼼하게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얘는 연습용이기 때문에 그래. 자, 8번. 8번에서는 이거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연못이나 절벽, 기암괴석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9번, 8번의 답은 3번. 9번은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4번.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한번 볼까? 나머지 1번에서는 옷차림을 가볍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홀가분하다 이런 뜻인 거고, 그쵸? 2번에서는 뭐가 돼? 고고한 가운데 처한다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무슨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게 아니라 고답적 태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고답적. 야, 고답적 적어봐. 고답적. 고답적. 요 말 알아둬야 돼. 고답적. 세속과 멀리 떨어진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세속과 멀리 떨어진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3번 울고 웃고 부대낀다 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동고동락.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키워라. 뭐 감정을 풍부하게 해라.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푸른 하늘은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9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면왕정 작가인데 송순이 이제 그 작품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뭐 그 내용들이 같이 설명되어 있지만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10번 한번 봅시다. 나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었는데, 야, 봐봐. 기쁜 정, 2번에 기쁜 정은 면왕정에 있으면서 느낀 거죠? 벼슬 할 때의 즐거움이 아니니까 이거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이거 지금 면왕정과 그대로 있죠?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뛰쳐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무변대야 변이 없는 큰 들판에 무슨 짐작하느라 7굽이 한데 움쳐서 무더기 펼쳐져 있는가.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깨서 머리를 얹힌 듯하고 너럭바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헤쳐내고 정자를 얹혔으니 구름을 탄 청아기 천리를 가리나 두 날개를 펼쳐놓은 듯하다라고 했으니까 날개가 크게 펼쳐졌다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웅장함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였죠.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소박한 규모가 아니라 오히려 웅장하다라는 거예요. 고전 시간은 해석할 줄 알면 초등학교 문제로 바뀌어요. 해석을 못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12번에는 이거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죠. 1수와 2수에서는 야 원래 면왕정가에서는 사계절의 변화가 드러나. 근데 여기 1수하고 2수에서는 사계절 변화 없어요. 알겠죠? 계절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김수영의 폭포 머슴새에 그쵸? 이거 뭐야? 꾸짖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죠. 자, 그대로 13번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나와 있었는데 제목만 보고도 우리 알 수 있죠? 하나는 폭포가 하나는 새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연물 속성 활용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포를 통해서 저항정신이나 자유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머슴새를 통해서 자기반성, 끊임없는 자기반성 뭐 이런 것들 강조하죠. 14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폭포는 떨어지죠. 하강의 이미지입니다. 15번에서는 이거 뭐가 돼? 야,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지향할 대상 어떻게 돼? 불일치가 되죠. 15번은 2번.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다라락 풀어다가 16번은 작품 해설이 다 돼 있으니 엄청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큼직한 옥중거울 이렇게 돼 있는데 큼직한 옥중거울은 플러스죠. 자기 마음도 비출 수 있는. 그런데 겉모습만 비춰주는 물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불일치. 이해했어요?
이거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바퀴벌레는 진화 중. 여기서 바퀴벌레 마이너스죠. 우포는 무학세까지 갑니다. 17번 가나의 공통점은 가장 적절한 건 답은 몇 번? 야, 이거 5번이야. 무슨 뜻이에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특성을 구체한다. 이것은 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런 거 푸는데. A의 관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었는데, 야, 니은에서 금속의 씨는 바퀴벌레. 됐어? 그 다음에 바퀴벌레 진화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야. 그치? 됐어요? 그래서 환경오염 때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18번에 2번이 되겠어요. 19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오히려 그치 A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상사별곡하고 두꺼비 연정을 산 이야기입니다. 상사별곡 너무 그리워서 님 그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용이었죠.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의 작가 가의 달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꺼비 연정에 대해서 세부 묘사하고 있죠. 21번 가와 나에 대한 표현상 특징 적절한 건 나와 있었는데 답은 이거 의인법이죠. 의인법.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22번 누군가 졸라 그리워하고 있어야 됐습니까? 자, 여기다 5번에다 비춰봐. 이슬 같은 이 인생 무슨 일로 생겼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뭐랑 똑같다는 이슬이랑 똑같다는 거죠. 허무감 표출이 되겠습니다. 허무감 표출. 자, 그 다음 23번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나와 있었습니다. 적절한 것 답은 이거 몇 번? 2번이 되겠죠. 돈 문제가 아니고요. 안에는 이거 뭐가 되는 거 이거 그치? 저런 거 쓸데없는 거 왜 사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4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아내는 경제적 가치로 나는 어떻게 정서적 가치로 이 아이 내적인 아름다움 보여주는 걸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됐죠?